심방세동의 치료 2. 박동수 및 리듬 조절. 지난 시간까지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 및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방세동에서의 뇌졸중은 매우 중요한 합병증이며 예방적 치료의 근거 또한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방세동은 불규칙하고 동기화되지 않은 심방의 전기적 신호로 인해 심방의 박동이 멈추고 혈전이 응고하는 것 말고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맥 수업의 처음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동방결절, 심방, 광실결절, 희스속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심실을 동시에 수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심방에서 세동이 발생하며 이 불규칙한 심방 내 전기 신호가 심실을 빨리 혹은 천천히 뛰게 할 수 있으며 동방결절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에 의한 심장박동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박동수 및 리듬 조절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박동수 및 리듬 조절의 원칙은 무엇인지, 박동수 및 리듬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심방세동에 있어서 리듬 조절의 원칙과 박동수 및 리듬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동수 및 리듬 조절의 원칙. 심방세동의 치료의 근간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과 정상 리듬과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를 고려해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고, 정상 리듬과 심박동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부정맥제, 그리고 전기동율동 전환 등 요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부정맥제의 낮은 효과율과 높은 부작용 위험으로 비약물적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박수 조절은 심방세동 환자의 중요한 치료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약제에 의한 심박수 조절은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디곡신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등과 같은 약제는 심박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약제는 리듬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 발생한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증상 조절을 위해 심박수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박수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자들, 예를 들어 감염, 내분비 장애, 빈혈, 폐색전증 등이 있는지 우선 감별을 해야 합니다. 급성기 심박수 조절을 위해서는 베타 차단제와 칼슘 통로 차단제가 빠른 작용과 교감신경 항진 시 효과적인 심박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곡신보다 선호됩니다. 약제 선택과 목표 심박수는 환자의 특성, 증상, 좌심실 박출률과 혈역학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나 초기에는 느슨하게 심박수를 조절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박출률 저하 심부전의 경우 베타 차단제와 디곡신 사용을 추천하며 딜티아젬과 베라파밀은 심실 수출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환자이거나 심한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심박수 상승에 따른 혈역학적 불안전성이 관찰되는 경우 아미오다론 주사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심장 율동 전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게 적절한 목표 심박수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영구형 심방세동 환자 614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박수 조절군과 느슨한 심박수 조절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두 군 간의 임상적 사건을 관찰한 레이스2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두 군에서 임상사건의 복합지표, 니아클래스 또는 입원 치료 여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엄격한 심박수 조절이 느슨한 심박수 조절과 비교해 임상적인 이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박동수는 110%미닛으로 유지합니다. 박동수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 박동수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 단일요법은 심박수 조절 1차 선택 약제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는 베타 차단제가 디곡신보다 급성기 심박수 조절을 더 잘한다는 관찰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심박수 조절에 따른 증상 및 기능 개선 효과가 있고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위해가 없으며 동리듬이든 심방세동이든 모든 연령에서 양호한 내학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디히드로피리딘계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을 사용하여 심박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제들은 박출률 저하 심부전 환자들에서는 음성 수축력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은 부정맥 관련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곡신이나 디기톡신과 같은 심장 글리코시드는 최근 15년간 사용이 줄어들고 있긴 하나 20여 년 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디아즈 연구에서 디곡신은 동리듬의 박출률 저하 심부전 환자들에서 위약과 비교하여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으나 입원율을 낮췄습니다. 네 번째는 아미오다론입니다. 아미오다론은 심박수 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아미오다론은 다양한 심장의 부작용 때문에 병용요법을 통해서도 심박수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예비약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심방세동의 심박수 조절 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심방세동에 있어서 리듬 조절의 원칙. 동성맥으로 회복된 후 지속적으로 동성맥을 유지하는 것은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부정맥제는 약 2배 정도 높게 효과적으로 동성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항부정맥제를 사용하여 동성맥 회복에 실패하였더라도 도자절제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약물과 도자절제술을 동반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임상의사들이 동성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심방세동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현재까지 리듬 조절 전략과 맥박수 조절 전략을 비교하는 모든 연구들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연구에는 도자절제술을 포함하는 리듬 조절 전략으로 약물 동반 혹은 초기에 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전략이 주요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도자절제술의 적응증으로 적절한 리듬 조절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여러 증상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리듬 조절의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케이나이드와 프로파페논이 대표적으로 약물에 의한 심장율동 전환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부틸라이드가 사용될 수 있으나 토사대빵 발생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베르나 칼란트는 저혈압 혹은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없는 경증의 심부전 환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미오다론 심부전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작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병원 안에서 경고용으로 1회 사용 용량인 플레케이나이드 200에서 300mg 혹은 프로파페논 450에서 600mg이 안전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면 병원 밖에서 경고용 플레케이나이드 200에서 300mg
혹은 프로파페논 450에서 600mg을 발작적인 증상이 발생 시에 자가로 투여함으로써 동성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은 병원 안에서 시행되는 심장율동 전환보다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부정맥제를 처음 선택할 때는 약제의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 플레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필시케이나이드, 소탈롤과 같은 항부정맥제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미오다론은 다양한 이온 채널을 차단하고 심박수를 줄이며 심부전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사대빵과 같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QT 간격과 TU파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미오다론은 특히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심장 이외의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다른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2차 약제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미오다론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단기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드로네다론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심혈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동율동을 유지하고 심박수를 줄여주며 심혈관계로 인한 입원을 줄여주고 심혈관 사망을 감소시킵니다. 드로네다론은 최근 영구적 심방세동 환자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드로네다론은 크레아티닌 수치를 중등도로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신장 기능의 감소라기보다는 배설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플레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필시케이나이드는 구조적인 심질환이 없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율동 조절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케이나이드와 프로파페논은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 재발 방지 또는 동율동 유지기간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제들은 소듐 통로 차단제로서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에서 사망률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며 세 가지 약제 모두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좌심실 부전 환자에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세 약제 모두 심방조동 환자에서 심방 박동수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1:1 방실 전도를 초래하여 의도치 않게 심실 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방실 전도를 차단하는 약제를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소탈롤은 본 위리암 분류 3 약제로서 회귀성 기전을 가진 부정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소탈롤은 동율동 전환에는 효과가 없으나 일단 동율동 전환이 된 환자에서 심방세동의 재발 방지에는 효과적입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30에서 50%의 환자에서 1년간 동율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TAF 연구에서 16개월의 관찰기간 동안 아미오다론 복용군에서는 35%의 환자에서 재발하였지만 소탈롤 복용군에서는 63%의 환자에서 재발하였습니다. 동율동 유지 효과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도 소탈롤이 프로파페논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프로파페논과는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FT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소탈롤 및 아미오다론을 복용하는 경우 허혈성 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동율동 유지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허혈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아미오다론과 소탈롤이 동율동 유지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맥 유발 위험성을 구별하기 위한 12호도 심전도 소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부정맥제 약제들은 심장의 이온 채널에 주로 작용하는 약제들입니다. 이러한 이온 채널의 변화는 심방세동의 조절 외에도 다양한 심장 내 전기 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항부정맥제에 의한 부정맥 발생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소견은 12호도 심전도의 변화로부터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부정맥제 처방 전 반드시 기저심전도를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저심전도에서 심각한 동기능 부전, 전도장애가 있거나 QT 인터벌이 500ms 이상으로 이미 길어져 있으나 심박동기가 없는 환자에서는 항부정맥제 처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위궤암 분류 LC 약제인 플레케이나이드, 필시케나이드, 프로파페논은 주로 나트륨 통로를 억제시켜 심장 내 전도 속도를 늦추므로 심전도에서 측정되는 PR 및 QRS 간격이 연장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약제 반응이지만 만일 기저심전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하게 되면 약제 감량 또는 중단이 필요합니다. 본 위궤암 분류 수리 약제인 소탈롤, 드로네다론, 아미오다론은 주로 칼륨 통로를 억제하므로 재분극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약제 복용 중 QT 간격이 500ms 이상 또는 기저심전도보다 60ms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사대빵 발생의 위험 신호이므로 감량 또는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항부정맥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심전도의 주기적 추적 관찰이 필수적인데 약제 사용 초기에 심전도 변화가 가장 뚜렷하므로 클래스 IC 약제 및 소탈롤은 약제 시작 3일째까지 매일, 아미오다론 및 드로네다론은 일주일째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의 심전도 추적 관찰이 권고됩니다. 리듬 조절의 비약물적 치료. 직류 심장율동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기화된 직류를 통한 전기적 심장율동 전환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심방세동을 동성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새로이 발생한 심방세동에 의해 심각한 혈역학적 불안정을 보이는 환자에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에서 흔히 전기 충격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심실세동에서 재세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심장율동 전환은 보통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여 시술하지만 사용하는 전기 충격의 세기가 다르고 이미 박동하고 있는 심장의 심실박동에 맞춰서 전기 충격을 준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적 심장율동 전환은 미다졸람 혹은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통해서 진정 및 마취된 환자들에게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심장율동 전환 시술 동안 지속적으로 혈압 및 산소 포화도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혹 환자에게서 전기 패치 부위에 피부 화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항응고요법을 하지 않은 환자에서 심장율동 전환을 시행할 경우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심장율동 전환을 하기 전 항응고요법을 시행하면 상당 부분 이런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즉각적인 항응고요법의 시작은 심장율동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중요하며 48시간 이전에 발생한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심장율동 전환을 계획하는 경우 경고용 항응고요법을 3주 이전에 시작하고 동시에 심장율동 전환 시행 이후 4주간 항응고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뇌졸중 발생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경고용 항응고요법을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의 사용과 정기적 심장율동 전환에도 정상 동율동의 유지가 힘든 경우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을 동반한 심방세동에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전극도자 절제술을 초기 치료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항부정맥제와 전극도자 절제술 외에 체중 감량, 혈압 조절, 심부전 치료 등 동반된 심혈관 질환의 치료도 정상 동혈동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각풍선 절제술은 심방세동에서 정상동 율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다리나 팔의 혈관으로 전극도자를 심장 안에 삽입해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부정맥과 달리 심방세동의 전극도자 절제술은 3차원 지도화 방법을 이용해서 폐정맥과 심방의 연결 부위를 열로 태워 전기적으로 차단합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를 위한 전극도자 절제술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요에 따라 시술 전 심장 CT 및 경식도 초음파를 통하여 심방의 형태 및 크기를 파악하고 심방 내 혈전 유무를 알아봅니다. 둘째, 시술 전날 밤부터 금식합니다. 셋째, 술은 진정요법하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극 혹은 냉각도자는 간에 달한 전선이 들어있는 관으로서 대퇴부에 국소 마취를 한 후 대퇴정맥을 통하여 심장 내로 삽입합니다. 넷째, 심장 내 전극도자를 통하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기록하고 전기 자극을 주면서 심방세동이 유발되는 위치를 찾습니다. 이때 이전에 찍었던 심장 CT와 3차원 입체 지도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밀한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도자의 경우 풍선 모양 카테터를 이용하여 폐정맥 부위를 치료합니다. 다섯째, 검사 및 시술 소요 시간은 약 1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검사 및 시술 소요 시간은 약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이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기능과 박동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정상 심장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의 박동수를 보이지만 심방세동 환자의 박동수는 분당 110회로 약간은 느슨하게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박동수 조절을 위해서는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디곡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드물게 항부정맥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를 동성 리듬으로 유지하는 치료는 이론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리듬 조절 치료 전략은 박동수만 조절하는 전략에 비해 우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리듬 조절을 위한 장기 치료 약물은 약제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리듬 조절의 약물적 치료 약제로는 드로네다론, 플레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소탈롤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신부전 등 구조적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아미오다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 혹은 냉각풍선 절제술은 심방세동에서 정상동 율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시술을 통한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을 포함하는 리듬 조절 전략이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시행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치료 2, 박동수 및 리듬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치료 2, 박동수 및 리듬 조절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